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2021년) 마지막 해가 저물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현장은 한파 속에서도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 설화를 통해 효의 상징이기도 했던 호랑이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새해에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복지가 강화되는 반면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거나 바뀌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6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5명, 충주 6명, 제천 4명, 단양 1명, 음성 6명, 진천 13명, 증평 1명, 영동 3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1,567명, 누적 사망은 1명 늘어 109명입니다. 올 한 해가 몇 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한 해를 가득 채운 코로나19 여파로 연말 분위기도 사그라든 오늘. 도민들은 한 해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김은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연말 한파가 몰아친 코로나19 야외 선별진료소. 난로의 온기는 얼어버린 손을 녹이기엔 역부족입니다. 올해도 방역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힘든 1년을 보냈을 의료진들은 시민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방한복을 입었는데도 추위가 계속 있으면서 제일 좀 어려웠던 거는 손끝이 많이 시립니다. 코로나가 조금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더 지속이 돼서 의료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더 힘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시장은 모처럼 연말을 맞아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지난해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온기를 나누며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왔습니다. 진짜 힘든 한 해였지만 그래도 옆에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서로 이제 의지하다 보니까 좀 잘 넘어갔던 한 해인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손님들이 반으로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2년 동안 멈춰버린 캠퍼스 시계에 졸업을 앞둔 학생은 아쉬움만 남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희망찬 내일을 기대해봅니다. 대면으로 또 캠퍼스 생활도 즐기고 해서 수업도 하고 친구 만나면 좋을 텐데 생각보다 좀 길어져가지고 제가 준비한 것들 다 목표 달성해가지고 원하는 회사나 또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마침 주말까지 겹친 올해 마지막 날 버스터미널에는 연말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려는 사람들로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말도 되고 이제 새해도 맞이해야 되니까 겸사겸사 이렇게 딸을 만나러 왔어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새해에는 좀 활기찬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해에는 사람들과 마음껏 만나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더 나은 새해를 향한 기대가 어느 해 연말보다 간절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2022년은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인데요. 호랑이는 예로부터 산군으로 불리며 우리 민족에겐 수호신 같은 존재인 동시에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호랑이가 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효자와 호랑이의 설화를 따라서 조미애 기자가 그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아버지 약을 구하러 상주 읍내에 조약국 갈 때 밤중에 가다가 보니 호랑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세히 보니 입을 벌리고 있는 거지. 그래 왜 내 길을 막냐? 아버지 약을 구하러 간다. 이랬는데 호랑이가 길을 비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엉엉대면서 입을 딱 벌리는데 보니까 비녀인 거예요. 비녀를 빼주고 보낸 거예요. 간 거지. 왜 이러냐? 비켜라. 갈 길이 바쁘다 해도 계속 비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등에 타라는 얘기냐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머리를 끄덕끄덕 함으로 호랑이를 타고 양손으로 범의 갈기를 잡고 단단히 붙잡고 달려가니 비룡비호란 말대로 순식간에
상주 읍내에 다다르니 이 호총실기의 주인공은 효자 오총공 박응훈. 병간호 이후에도 아버지와 어머니 묘소 아래 움막을 짓고 5년간 심요살이 끝에 쇠약해지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효심이 알려지면서 1601년 효열정려가 내려졌습니다. 호총실기는 400년 넘게 대대손손 이어오고 있고 황간현 역사를 기록한 황계지에도 오총과 호랑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호랑이는 심요살이하는 오촌을 자주 찾아와 함께 밤을 지새우고 제물로 올릴 산짐승을 잡아다 주는 등 오촌의 소중한 벗이었고 오촌이 심요살이를 마치자 산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 무주에서 잡혔다는 얘기가 왔어. 근데 여기서 가보니까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올가미가 이리 죽은 상태예요. 그래 이거 우리가 내가 기르던 호랑이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호랑이 그냥 줄 리가 없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주 고을사또한테 가가지고 자처 지정을 하니까 무주 고을사또도 안 믿어. 그러면 한간 원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니까 보니까 진짜로 그 말이 맞아. 돌려줘라 해서 돈을 주고 강군을 통해서 호랑이까지 메고 와서 여기서 무덤을 쓴 거예요. 실제 오촌 박응훈의 묘 수십 미터 앞에는 400년 지난 지금도 호랑이 무덤이 지키고 있습니다. 맞은편 산에는 호랑이가 꼬리를 탁탁 치며 점지했다는 오촌 아버지의 묘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30km 떨어진 심천면에도 170년 정도 앞선 호랑이 설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조선 음악가이자 문신으로 널리 알려진 난계 박연 선생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심요살이 6년을 할 때 토끼가 따르고 호랑이가 호위했다. 이 상군이 함정에 빠져 죽자 애석히 여겨 이장해줬다는 내용입니다. 꿈에 선몽을 한 거예요. 함정에 빠졌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꿈이 하도 이상해서 그 함정을 찾아서 가니까 이미 호랑이가 그 안에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시체를 꺼내다가 그 호랑이 쓴 묘자리가 할아버지가 그 심요살이 했던 자리예요. 종친회는 기존 호총이 너무 깊은 산속에 있다 보니 현재 박연 선생 묘소 앞에 가묘를 만들어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시제 올리기 직전에 소고기, 생고기를 하나 뜨고 추가포 해가지고 해서 호랑이한테 먼저 잔을 드리고 자손들한테 시제를 지냅니다. 난계 할아버지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얼마나 고마운 의효입니까? 그거를 자손들도 보고 느끼라는 의미에서 심요살이를 한 난계 박연 선생 역시 효자정려를 받은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이렇듯 호랑이 설화는 우리 민족사에서 산신 또는 산신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호랑이가 효심이 지극한 효자를 보살펴준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 초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 시대에서 유교로 넘어온 초창기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그 가치관이 대중들한테는 잘 자리 잡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이제 호랑이라는 민간에서도 굉장히 숭배하는 대상을 유교적인 가치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효하고 연결 지어 줌으로 해서 민간들이 더더욱 그 유교적인 가치에 접근하기도 쉽고 호랑이를 자기 집안의 전설로 접목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지역 내에서 이제 자리 잡기 쉽게 해주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보죠. 호랑이가 살았던 백두대간의 길목인 영동. 호랑이는 사라졌지만 전설은 60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사적 모임을 4인으로 제한하고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을 밤 9시까지 운영하는 현행 거리두기가 오는 16일까지 2주간 연장됐습니다. 마트와 백화점 등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오는 10일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되며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정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많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올해 마지막 지방 일정을 단양 구인사에서 보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단양 구인사에서 열린 상월 원각 대조사 탄신 110주년 봉축법회에 참석하고 불자 스님들과 덕담을 나눴습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윤 후보는 검사 시절 박근혜 씨를 수사한 것에 대해 저는 지금 정치인이라며 공직자로서 법 집행을 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민년 새해에는 처음 시행하거나 바뀌는 제도, 정책도 많습니다. 반가운 소식과 부담스러운 소식이 모두 기다리고 있는데요. 꼭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을 정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충북 공통 적용부터 살펴보면 노동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오르고 사망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법이 시행됩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이 지급되고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2돌 전까지 매월 30에서 35만 원을 주는 영아수당이 신설됩니다. 저소득층 여성용품 지원은 만 9세에서 24세까지 금액과 대상이 모두 확대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8세 미만으로 1살 늘어납니다. 경제 분야는 농가당 연 50만 원을 주는 농업인 공익수당이 첫 시행되고 코로나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이 1.8%의 고정금리로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별자금도 마련됩니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등을, 충주는 영유아와 다자녀 가정 입학 지원금 등을 신설했고 제천도 최대 연 10만 원의 청소년 수당을 도입합니다. 보은은 사회적 약자 노후 전기시설 개선 등을, 영동은 수소충전소 설치와 함께 수소차 보조금 지원 등을 시작하고 증평은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등을, 진천은 치매 전담 요양원 운영에 나섭니다. 괴산은 사회적 약자 돌봄 로봇 보급을, 음성은 고령의 검정고시 합격자 등에게 장학금을 주며 단양은 소규모 주민학습센터를 운영합니다. 옥천이 특이한데 정당한 이유 없는 민원 처리 지연에 대한 보상금제와 지역 서점에서 산 책을 읽고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는 반환제를 시작합니다. 부담이 늘거나 제한이 확대되는 변화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의 절반을 지자체가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고 6월부터는 카페 등지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 보증금이 부과됩니다. 공공요금도 오르는데 청주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각각 7.4%와 25% 올리고 영동군도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 1단계 기준 8.2% 인상하는 한편 쓰레기 봉투 판매가를 10리터 기준 19% 올립니다. 증평군 쓰레기 봉투값도 18년 만에 10리터 기준 35.7% 대폭 인상됩니다. 청주 무남생태공원 캠핑장 사용료가 2배 이상 오르고 성수기와 비성수기 요금을 차등 적용하며 다음 달 2일부터 청주 미동산 수목원 유료화, 9월부터는 청남대 입장료도 20% 오릅니다. 충주와 옥천은 관내 공원 등 금주구역에서, 보은은 버스터미널 앞 등 금연구역에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나섭니다.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분야 53가지 변화의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지검은 수년간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개밥을 주라는 등 업무에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을 강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심근경색으로 숨진 해당 기사의 유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면서 김 전 총장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발견해 시민단체와 함께 김 전 총장을 청주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이번 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31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7.9% 올라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고 공업제품 5.6%, 서비스 2.3%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신선 채소는 한 달 전보다 4.6% 하락했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 10.9%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된 뒤 충북의 기업 경기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충북의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91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 다음 달에도 2포인트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같은 기간 비제조업은 5포인트 하락한 68로 나타나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기업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단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2마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강면 괴평리에서 수색팀에 의해 죽은 채로 발견된 멧돼지 2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로써 단양에서 확인된 멧돼지의 감염 사례는 지난달 14일 이후 모두 45건으로 늘어났고 인근 제천의 7건을 합치면 충북은 전체 52건입니다. 지난달 8일부터 4건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음성 지역에 내려졌던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내일 해제됩니다. 마지막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30일이 지난 뒤 실시한 방역대 내 가금 농가 60곳의 정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이동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대규모 산란계 농장 21곳에 대해서는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합니다. 가정폭력 재범 우려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40대 딸이 또 엄마에게 접근해 흉기를 휘둘러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어제 오후 엄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흉기로 엄마를 찔렀다는 40대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체포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